안녕하세요. IT 게이트의 로비오트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추천 견적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3월 견적을 추천을 드릴 때 맨 처음에 2월 한 말쯤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었는데 견적을 제가 업로드할 때쯤부터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더니 부품 가격이 그냥 골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10에서 10% 10에서 15% 뭐 혹은 거의 20% 가까이 전체적인 부품 구성값이 올라간 상태라서 이건 뭐 거의 뭐 답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할 때 최대한 좀 간단하게 구성을 했어요. 사무용도 하나로 줄였고 FHD 게이밍도 2 개, QHD 게이밍도 2 개, 최상급 게이밍, 작업용 베이직 견적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기에 좀 쉽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국내에 번지면서 이제 뭐 학교를 휴학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자택근무를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쪼금씩 늘어난 거예요. 재택근무를 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컴퓨터를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부품 수급이 안 된다? 이런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또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거는 대체 품목도 많이 이제 품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4월 추천 견적에서 없는 부품이 발생하거나 품절이 난 제품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에게 유튜브 댓글 혹은 각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대체품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문의를 해 주셔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사무용 견적이에요. 일본 사무용 견적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3 2200G 레이븐리치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3월과 동일한 기가바이트의 A320M S2H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메모리는 4기가 2장, SSD는 250기가, 파워는 500W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전 사무용 제품이고요. 엑셀, 한글, 워드, PPT 이런 거 하시기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저장 공간을 좀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드 1 테라 정도 추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하드 같은 경우에는 SMR 방식과 PMR 방식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SMR 방식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PMR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대표적인 PMR 하드 디스크는 토시바 제품이 있어요. 이 시국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근데 난 여기서 쪼금 캐주얼 게임 뭐 롤, 메이플 스토리, 아니면 국산 다이렉트 9 사용하는 MMORPG 같은 거 까지도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2400G 혹은 3400G로 CPU를 올리신 다음에 메모리를 8기가 2 장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이제 무선 할당을 하더라도 16기가 중에서 14기가 정도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넉넉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포토샵 작업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추가하시면 50만 원대 초반 아니면 40만 원대 후반 그 정도 구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부품이 품절이 났다라고 하면은 대체품이 있어요. 그 대체품이 무엇이냐? 에즈락 A320 HDV라는 제품입니다. 둘이 구성은 똑같습니다. 다만 에즈락 이 제품이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가바이트를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만 원이라도 더 아끼고 뭐 몇천 원이라도 더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처음부터 에즈락의 A320M HDV 제품, 에듀인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은 FHD 게이밍 가성비 세팅인데요. 원래는 제가 RX 570, RX 580 시리즈를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AS적으로 좋지 못한 제조사들 그래픽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570 4기가, 580 4기가 같은 경우에는 DDR4 메모리를 사용해요. 지금 그래픽 카드 들어가는 V램이 DDR4 메모리가 단종이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물품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DDR5를 사용하는 8기가 제품 메모리들, 뭐 RX 570 8기가, RX 580 8기가 제품들이 거의 메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격대가 거의 2 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는 아예 GTX 1650 슈퍼로 구성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견적을 많이 바꿨습니다. 당연히 RX 570, RX 580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 건 당연하고요. GTX 165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기존 GTX 1060 6기가 제품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HD 게이밍에서 뭐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오버워치도 마찬가지고 옵션 타입을 통해서 세 자릿수 프레임을 평균적으로 유지해내는 그런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바라쿠다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제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MX500 WD 3D 블루 기억하시죠? SSD 그리고 바라쿠다 120 SSD 제품을 3종 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3종 벤치 진행 결과 여러분 놀랍게도 바라쿠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쿠다를 추천해 드리고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뭐 보시고서 WD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MX 제품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MX 제품은 너무 이번에 온도가 높게 나왔어요 확실히. 그래서 MX 제품은 어지간하면은 잘 구성하지 않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CPU가 3500X 구성이기 때문에 A320 이 에이수스의 EX 게이밍 제품으로 구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 제품이 거의 지금 98,000원, 97,000원 이런 가격이고 특정 뭐 조립 업체에서는 100,000 원이 넘어가는 뭐 정신 나간 진짜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대체품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 제품인데 기가바이트 B450 게이밍 에디션 제품으로 제가 이번에 메인보드를 구성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램 슬롯이 2 개인 것이 단점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당연히 B450 칩셋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320 제품보다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폼팩터는 똑같이 M-ATX 메인보드 폼팩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FHD 게이밍 최상급 견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견적이랑 거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메인보드가 변경되었다는 점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3500X 가격이 거의 200,000 원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성값 자체가 거의 1,100,000 원 이거 조립비 포함해서 배송비로 받으신다면 거의 한 1,200,000 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나는 좀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차라리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 정도 구성이라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FHD에서 144 유지 평균이 가능하다. 오버워치 최상 옵션에서도 세 자릿수 프레임 유지가 가능하다.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이밍들도 역시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높은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마 RTX 2060 제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다만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변경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3600 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라이젠 3600 으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추천 메인보드로서 에이수스 터프 B450의 프로 게이밍 혹은 터프 B450 플러스 게이밍 제품이 있고요. 기가바이트 제품으로는 B450M 어로스 엘리트 새로 나온 제품이죠. 그리고 에즈락의 B450M 스틸 레전드 제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유통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기가바이트는 PC 디렉트, 에즈락은 에듀인, 에이수스는 대원 CTS와 티컴 여기를 강추를 드리고요. 근데 이 구성 자체도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와닿는 금액은 솔직히 아닐 거예요. 다만 '나는 한 번에 사서 한 4-5년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QHD 게이밍 견적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라이젠이랑 인텔을 같이 제가 비교를 해 드릴 건데 먼저는 라이젠부터 구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뭐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거의 구성을 했고요. QHD에서 옵션 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평균 144 그래픽 주사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건 당연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텍 앰프도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추천을 드릴 때만 해도 63만 원, 64만 원 혹은 뭐 조립 PC 사이트 가더라도 한 65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카드 최저가가 거의 7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5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 구성이 140만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다. 그리고 겟맥스 딥쿨 겟맥스도 22,000 원대입니다 원래. 22,000 원, 23,000 원대 견적인데 지금 3,0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고 라고 볼 수 있죠. 뭐 CPU도 당연히 올랐고 메인보드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구성을 하신다면은 이게 어찌 보면은 QHD에서 가장 저렴하게 옵션 타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견적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견적을 짜다 보니까 인텔도 저는 같이 짰어요 이번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인텔도 다 FHD 가성비 게이밍, 최상급 게이밍, 뭐 게이밍 최상급 라인업들 작업용 라인업들도 다 인텔로 한 번씩 구성을 해 봤는데 유일하게 QHD 게이밍에서 인텔보다 라이젠이 더 저렴한 견적이 나와 버렸습니다.
9600KF 기준이고요. 쿨러 넣고 메인보드 넣고 다 동일하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 정도 저렴해요. 물론 성능은 또이또이할 겁니다. 거의 또이또이해요. 다만 레모버가 가능한 라이젠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 레모버는 통해서 최저 프레임, 평균 프레임을 약간씩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라이젠을 선택을 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이 B360M 프로4 에듀인 제품을 구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제품이 품절이 나거나 '나는 좀 더 안정적인 거를 구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인텔 메인보드 에서보다 MSI 박격포를 깔 수가 없다. 아무리 AS가 좋지 않더라도 아무리 구성이 못 같다 하더라도 뭐 전원부 단단한 전원부 그리고 워낙에 정평이 나 있는 내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MSI 박격포는 인텔에서는 까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AS 좀 생각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ASUS B365MA ASUS의 제품이 있으니까요. 이거로도 대제품으로도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게이밍 최상급 견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인텔 CPU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지만은 9700KF 오버클럭이 가능한 배수락 해제가 되어져 있는 CPU로 구성을 했어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공랭 3 대장 중에 한 제품인 딥쿨 게이머 스톰 어쌔신 3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바로 보이는 이 제품이 어쌔신 3 제품이고요. 공랭 끝판왕 중 한 제품인데 이게 원래 11만 원, 12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는데 가격 인하를 통해서 지금 9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Z390 익스트림 4 에즈락 제품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메모리는 8기가 2장.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겠지만은 4K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2장 구성하시는 것도 메모리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2080 Ti 이번에는 EMTEC 지포스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쿨링도 괜찮고 성능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성을 했고요. 나는 좀 더 좋은 성능, 좀 더 좋은 쿨링 솔루션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에브가의 FTW3가 있다. RTX 2080 Ti의 FTW3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Z5 메쉬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모든 펜 140mm 펜이 전면에 3 개, 상단에 2 개, 후면에 하나 풀 장착되어져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나는 수냉 쿨러 해서 좀 더 CPU 오버클럭에 CPU 오버클럭 좀 더 깊게 하겠다. CPU 오버클럭에 힘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는 조금 더 상급, 예지락에서는 타이치, 에이수스에서는 프라임 이상 MSI는 더 상급으로 가고 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정도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분들은 역시 당연히 케이스도 상단에 360mm 혹은 280mm 수냉 쿨러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번 4월 총견정의 마지막 라인업인 작업용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3 월과 4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뭐가 다르다?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이 제품 이 견적 구성은 가장 베이직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베이직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3D 렌더링 쪽으로 더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등급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영상 편집을 하는데 돈을 더 투자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CPU를 3900X로 가신 다음에 쿨러를 순행으로 장착을 하시거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여기서 나는 학부생이고 아직 배우는 단계다 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다 다운시켜도 됩니다. 그래픽도 1660 슈퍼, CPU도 3600, 쿨러도 더 낮춰도 되고요. 메모리는 다만 32기가를 그대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픽만 바뀐 상태고 쿨러가 순행인 상태이지만은 어 상당히 2700X, 3700X 넘어오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렌더링 속도 부분입니다. 확실히 10%에서 15% 빠른 구간에서 2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좀 더 부드럽고 약간 불러오는 속도가 빨라진 그런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대가 지금 180만 원대예요. 원래 같으면 이 가격대면은 한 160만 원대 후반, 170만 원대 초반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은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게이밍용으로 구성을 하시기에도 작업용으로 구성하시기에도 많이 어려운 시기가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하실 분들이 이번에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좀 더 낮아지겠지.' 했다가는 진짜 올해가 지나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번 4월 총연적은 여기까지고요. 어찌 보면은 2월 말부터 시작된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의 수급 부족 그리고 성수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부품값이 쪼금씩이라도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4 월에 견적을 짜게 되니까 거의 뭐 부품값이 폭발하듯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지금 하루에도 거의 뭐 하루에 몇십 원, 몇백 원씩 꾸준히 쪼금씩은 오르고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뭐 다시 생산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해도 가격이 다시 안정화 수준까지 내려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PC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편은 또 아니에요. 당장 옆 나라 일본만 봐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미국, 북미, 남미, 유럽 시장 이런 시장보다도 확실히 더 작은 시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 수급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국내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거는 물품이 그런 쪽으로 먼저 공급이 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가격 안정화가 되더라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4월 달에 이제 인텔 10 세대 그리고 RTX 3000 시리즈 모두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발표가 연기되거나 캔슬되는 뉴스들이 조금씩 뜨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정이 되어져 있던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던 컴퓨텍스 역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라이젠 CPU의 반도체를 칩을 그 CPU 칩 있죠. 그 칩을 제공을 하는 TSMC 공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직종의 악재가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매하시려는 지금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확실히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물론 다만 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구매를 부추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컨덕지를 해 오면서 컴퓨터를 봐 오면서 이 시장을 봐 오면서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제 말이라고 하죠. 제 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성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은 합니다. 여러분 좋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